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가림 시설 이어갈게요. 우리 보험료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비가림 시설 보험료에서 시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과실처럼 뒤에 막 붙는 무슨 각종 할인 할증률이 없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지 시설 또는 부보장, 각종 할인 할증률은 무엇을 위한 거다? 이 시설들에서 경작하는 작물, 과수 등등을 위한 거다. 이는 없다. 시설이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요율, 즉 가입금액의 요율만 곱하면 되죠. 비가림 여기서 끝났죠. 네, 농업용 시설물에서는 우리 농지 단지죠. 그때는 상황을 뭐를 적용했죠? 종별. 너 얼마나 안전하니? 그 다음에 얼마나 가입했니? 1년 미만이니? 수재 부보장 가입했니? 3개 있었어요. 근데 해가림으로 오면요. 공식 자체는 농업용 시설물하고 다르게 여기 종별 이렇게 써있진 않아요. 종별 이건 없어요. 네, 이거 인삼 작물 할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요율 상대도 이 요율, 보험료율을 이렇게 시설이 얼만큼 안전하냐에 따라 더 안전하면 10%인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인데 얘 90%만 적용하라는 얘기고요. 덜 안전하면 여러분 또 이렇게 하니까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늘 10%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시. 우리 편하게 그냥 예시. 덜 안전하면 20% 할증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요율 상대도. 그래서 이 공식에 종별이라고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네, 작물이든 해가림 시설이든.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돼야 돼요. 종별 요율 적용하세요. 아니면 그런 표현은 없어도 이런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우리가 요율 상대도니까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쵸? 네. 요거는 인삼에서 이 종별 요율 이 내용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시설 요율은 간단하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쭉 밭작물에 관한 내용이죠. 여기 예전에 다 보셨던 내용. 이제 보험금 볼게요. 보험금 1과목에서의 보험금. 보험금 지급 사유는 다 같죠. 보상하는 죄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계산을 봤더니 뭐 가가 있고 나가 있어요. 우리 비가림 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죠. 왜요? 항상 전부보험이잖아요. 가입. 그러니까 한도는 뭐다? 한도는 원래 한도. 가입금액이다. 원래는 가입금액이에요. 이게 가액에 의해서 제한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 일부 보험도 없고요. 초과 보험도 없고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림부터는 일분위, 전분위, 초과위가 나온 거예요. 물론 지난 강 때 해가림은 실무에서도 그렇고 농금원 답도 그렇고 기평가 보험이라서 원래 가입 이퀄 가액이라 그냥 전부 보험이지만 우린 이론서에 있는 대로 상법에서 규정한 대로 혹시나 일부가 발생한다면 혹시나 초과가 발생한다면 즉 가입 시점에 1,000만 원이었는데 그런 얘는 드물겠지만 보험가액을 계산하는 시점에 사고 발생 시점에 현저하게 초과 또는 하락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우린 이론서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근데 이런 표현이 참 읽기가 그래요.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 해놓고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한 금액. 일단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 손자는 같대요. 가입 금액을 한도로 둘 중에 작은 거.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때는 참 여기는 같거나 클 때 해놓고 여기는 클 때는 별도로 해놨죠.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을 때, 즉 전부 보험일 때는 이렇게 하고 같을 때. 클 때에는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눠 놓으면 좋은데, 그쵸? 네. 첫 번째 있는 거는 전부보험이에요. 가입 이퀄 가액일 때, 전부보험일 때 가입 금액을 원래 한도인 가입 금액을 한도로. 두 번째는 초과보험일 때를 얘기해요. 초과보험. 초과보험 뭐죠? 가입과 가액이 있을 때 실제보다 더 많이 가입한 경우, 가입 금액이 가입보다 클 때에는 둘 중에 작은 거 한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제 아시겠죠? 전부 초과일 때, 이건 전부보험일 때. 자, 그런데 여러분, 해가림이나 축사에서 문제를 낸다면 사실 전부보험일 때 이거는 그냥 저쪽 비가림이나 농업용시설면 충분해요. 해가림이나 축사는 얘를 문제로 내기가 쉽겠죠. 가입 금액이 가액보다 작을 때는, 즉 일부만 가입한 일부 보험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작은 거 한도로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가입이 작대잖아요. 가입 금액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비례 보상하래요. 손에서 자를 빼는 건 같은데 여기에 비례 보상하래요. 여러분, 이제부터 보험 가액분의 가입 금액, 가액에 대한 가입 금액의 비율을 그냥 우리는 곱하기 비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해가림 시설은요, 나중에 축사도 그렇지만 시기 손자 가입, 손자 가액, 그 다음에 손자비 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얘 하나로 알아두시면 되세요. 왜요? 아니, 만약에 일부 보험이 아니에요. 전부나 초과예요. 그럼 비례에다가 곱하기 1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손자 가입이 나오겠죠? 둘 중에 작은 거 가액.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가림. 이제부터 우리는 손자비예요. 손자비가 손자비가 비손자가 시부손자가 이제 손자비가 얘로 알아놓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세요. 자, 1과목 보험금에서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곧, 즉 손해가 생긴 때와 곧 사고 시점에서의 보험가액을 말한다. 예를 보면 이건 미평가 보험이잖아요. 그쵸? 예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가입금액 산정 지난 강의에서 봤던 감가상각은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그 다음에 농금원의 답, 그에 대한 충돌. 그래서 제가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설치부터 가입이지만 보험금 할 때는요,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설치부터 가입을 할래. 아니야, 나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이 손해가 생긴 때와 곧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 생겼을 때는 보험금 구할 때는 설치부터 사고 시점으로 할래. 이게 맞아. 둘 다 솔직히 네.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할 수 없어요. 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신중히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든 나는 어디 페이지에 있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는 확실히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농금원 답을 기준으로 하시려면 농금원 답까지 아니면 그냥 감가상각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몇 페이지에 있는 무엇을 기준으로. 네. 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네. 자, 해설 노트 한번 볼게요. 보험료 종별료율 조건에 제시되면 적용하세요라고 제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별 어떤 그 내재형 설계 기준 몇 % 뭐 이렇게 제시될 수도 있고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죠. 자, 가입 면적이 3,000 그리고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7,200원 철제 얘네들이 왜 나오죠 지금? 우리 보험료 계산해야 되는데 보험료는 무조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이잖아요. 가입금액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가입금액 제조달가액에 감가상각해야죠. 시가평가구나. 시가평가. 자, 감가상각을 어떻게 할까요? 철제네요. 경년감가율 4.44%. 몇 년 지났대요? 월단위 아니에요. 연단위. 경과년수 5년. 아, 내용년수가 18년짜리죠? 철제는. 그럼 감가상각률 나오네요. 그러면 보험 가입금액이 나왔고요. 보험 가입금액의 지역별
여기 내재형 설계 기준 나왔잖아요. 종별 적용하란 얘기죠. 네. 우리가 문제에서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문제에서 우리가 유추해야 된다는 게 실제 시험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조건에 제시하세요. 적용하세요. 아니면 농업용 시설물에서 나오겠죠. 종별 요율은. 네. 공식에는 거긴 딱 못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 내용 이제 밑에 보시면은 보험금에 대한 내용이 마저 나오는데 그냥 마저 해설노트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우리 자기부담금 하면 항상 두 가지 생각하셨죠? 자기. 어떻게 차감하지? 이거 여러분 그냥 진짜 자다가도 툭 치면 나올 정도로 1, 2, 3, 4단계는 그냥 반복하세요. 어떻게 차감하지? 어떻게 차감하래요?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하래요. 똑같죠? 두 번째, 얼마나 차감하지? 얼마나, 자기는 어떻게 얼마나 해요? 자, 손해액이 몇 퍼센트? 10% 똑같아요. 단, 한도가 있었죠, 한도. 한도가 다르죠. 얘는 구조체 피복제사가 없어요. 자, 우리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은 어떻게 됐죠? 손해액의 10%를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는 이렇게, 피복제 단독사고는 어떻게 했어요? 손해액의 10%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였죠. 해가림은 구조체 피복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10만 원, 100만 원 한도, 최소, 최대 한도. 또 하나, 화재에서 사고 났으면 자기부담금 차감한다. 주계약이에요. 네, 자기부담금 요게 다릅니다. 또 하나 다른 거. 사고당. 단지당 아니죠. 단지 없어요. 단지당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거 없어요. 한 단지의 보험 목적물이 몇 개여서 뭐 동이 몇 개여서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이 있어요. 나누고 이런 거 없어요. 자, 한도, 화재, 차감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저 보험금 내용 볼게요. 자기부담금 그 내용 있어요. 한 사고 단위 여기다 또 습관적으로 단지당 하시면 안 돼요. 손해액의 10%. 자, 그 다음에 계약 인수 관련 수확량은 뭐 우리 인삼은 해당 없죠. 시설도 해당 없고 해가림 시설 254페이지에 해가림 시설 그동안에는 농업용 시설물이나 비가림 시설은 인수 제한 목적물 그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막 작물하고 시설이 섞여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특별한 거는 없어요. 네. 보시면 다 농업용 시설물이나 비가림에도 있는 것들이 많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정도? 내재형 인삼 재배 시설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 뭐 이 정도. 네. 한번 읽어 보시고요. 쭉 넘어가고 이제 2과목으로 넘어갈게요. 2과목 농금원 이론서 488페이지 23년도 기준. 그래서 볼게요. 보험금이죠. 2과목은. 조사해서 보험금 산정하면 되는데 우리 그동안 봤지만 시설은 조사가 굉장히 간단했어요. 비가림하고 농업용 시설물도 결국은 구조체 피복제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은 부대시설과 인건비 그 차이였잖아요. 그쵸? 해가림은 구조체 피복제도 나뉘어지지 않았죠. 그럼 더 간단하겠죠 뭐. 자, 조사 종류 볼게요. 해가림. 일단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작물이든 뭐든 다 한다고 보시고요. 해가림 시설 손해조사 딱 하나인데 별 내용도 없어요. 이 표에는. 네. 보상하는 자조화로 인해서 얼만큼 피해받니 이걸 조사하는데 조사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해가림 시설도 대상 있고요. 여기 인삼 조사 방법이 먼저 나오니까 쭉 넘어가고 해가림 손해조사 볼게요. 당연히 뭐 사고 접수 직후 만약에 진짜 농금원 이론서를 한 분이 다 쓰셨다면 이런 게 다 통일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는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에는 조사 시기 막 나와 있고 어디에는 안 나와 있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보란 얘기죠. 뭐, 네. 뭐 당연한 내용들 쭉 넘어가고요. 자, 해가림. 일단 작물이든 시설이든 제일 먼저 칸수하고 칸 넓이를 조사합니다. 면적조사나 마찬가지. 면적조사.
칸넓이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1항이죠, 1항.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칸넓이 확인. 통상 요즘 깨져 있죠. 1평당 1칸 나와 있는데 그건 통상이란 얘기고요. 우린 제시되는 숫자. 지주목 간격, 두둑폭 더하기 고랑폭. 네. 그다음에 전체 칸수는 확인하기 어려우면은 어떻게 한다? 일단 뭐 직접 센다는데 누가 직접 세겠어요, 실제로. 세는 것 불가능하면은 면적 나누기 여기서 계산한 칸넓이로 전체 칸수. 여러분 해가림이든 인삼이든 풀이가 약간 막힌다 싶으시면 이거 먼저 하시면 다 생각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왜 조사해요? 왜 조사해요? 해가림에서 칸수, 칸넓이를 왜 조사해요? 피해 면적 알기 위해서 조사하는 거죠. 피해 면적. 즉 우리는 그동안 농업용 시설물이나 비가림 시설엔 피해 면적이 제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걔네들도 피해 면적은 어떻게든 조사는 할 텐데. 그쵸?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피해 면적을 조사할 거 아니에요. 계약자가 피해 면적 얼마입니다. 그럼 그거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 방법에서 피해 면적 조사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고, 그냥 물론 저기 비가림에는 피복제의 피해 면적을 조사한다 나와 있지만 골조에 대해서는 뭐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피해 면적 몇 제곱미터 이런 게 있죠. 네. 농업용 시설물도 피복제에 대해서는 하우스 폭의 피해 길이 나와 있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피해 면적 조사, 이 면적 조사 단계가 빠져 있어요. 근데 해가림은 딱 면적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피해 칸수 곱하기 칸넓이 하면 피해 면적이 나오겠죠. 네. 근데 피해 칸을 어떻게 조사하래요? 전체 파손, 전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손. 근데 이거는 전체 면적이 파손됐다가 아니라 그 칸이 완전히 파손된 거. 그 칸이. 그리고 부분 파손, 분파. 자, 부분 파손을 20, 40, 60, 80%형으로 나누어서 조사하래요. 요거는 일단 피해 칸을 전파, 분파, 요거 가로 넣기 주의하시고 피해 칸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피해 칸이 예를 들어 100칸. 근데 칸 넓이가 예를 들어 2제곱미터, 한 칸의 넓이가. 그러면 피해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100칸, 이 피해 칸을 이렇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밑에 보실게요. 가중치 두란 얘기예요. 가중치 두란 얘기. 자, 칸 넓이가 2예요. 피해 칸수, 총 피해 칸수, 전파든 분파든 총 피해 칸수가 60칸이에요. 근데 구성을 해봤더니 60칸이 전파 10, 20, 20, 60% 30칸. 이렇게 해서 60칸이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최종 피해 칸수는 전파는 곱하기 1.0, 전파잖아요. 피해 100%. 20%형 20칸은 20 곱하기 0.2, 20%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60%형 30칸은 30 곱하기 0.6. 최종 피해 칸수는 32. 칸 넓이가 2니까 최종 피해 면적은 64. 전파, 분파로 나누어 조사하란 얘기는 피해 면적을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것도 60칸 곱하기 2, 120. 피해 면적 120 이거 아니에요. 물론 60칸이 전부 다 전파다 그러면 되겠지만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렇게. 네. 자, 피해 면적이 나왔어요. 피해 면적 나오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요? 피해 면적이 이렇게 어디겠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피해 면적이 예를 들어 200 이러고 나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보험금 구하는 거잖아요. 피해본 면적의 손해액을 구해야 되겠죠. 얘 보상하는 거잖아. 얘 보상. 항상 이 조사를 지금 왜 하는지 칸 넓이 칸수는 피해 면적 알기 위해서. 피해 면적은 왜? 피해 면적 보상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구조체 피복제로 나뉘어져 있지 않지만 그냥 보상해야 되니까 얘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자, 손해액을 뭘로 산정한다고요? 시가평가지. 감가 적용한 시가로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 우리 시설보험금 1, 2, 3, 4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2단계 손해액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1단계는 가입금액, 가액은 사실 1과목
해서 끝났다고 치고 여기서 일부 보험 여부 한도 다 판단됐고요. 이제 2단계 손해액을 구하기 위해서 풀이 과정에 이게 들어간다고요. 직접 제시되면 땡큐고요. 제시 안 되면 2단계에서 들어가요. 자, 그럼 손해액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손해액 산정. 다른 시설들은 손해액 산정이 뭐 손해가 발생한 때와 장소에서의 가액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또는 그냥 가액에 따라 나와 있는데 얘는 내용이 해가림 시설은 가, 나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일단 가부터 볼까요? 괄호 넣기 주의하셔야 되겠죠? 괄호 넣기. 우리 이 과목에서 5점짜리가 계산 문제도 나오지만 종종 괄호 넣기 나오니까 괄호 넣기 나온 다음에 이 과목은 조사 방법밖에 없잖아요. 조사 방법 아닌 보험금 산정이니까. 단위 면적당 시설가액표. 우리 1과목에서 봤던 그 조그만한 표 있죠? 거기 6,000원짜리 2개 문제 나왔습니다 했던 거. 네. 파손 칸수. 아까 피해 칸수 조사했죠? 파손 정도, 전파, 분파 조사했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시설은 제조달이든 시가든 어쨌든 손상된 부분의 복구 비용, 원상 복구 비용을 보상하는 거지? 오케이. 그걸 어떻게 하래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산출한다. 이 기평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거. 이거 기평가가 뭡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기평가가 나오네요. 그랬더니 농금원에서 가입할 때 이미 평가해 놓은 걸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답이었어요. 넘어갈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평가한 제조달가액으로 산출한 피해액을 산정한다. 자, 처음에 뭐가 나와요? 피해액. 근데 그 피해액이 뭐래요? 제조달가액 피해액. 해가림 시가평가라면서요. 그쵸? 자, 손해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막바로 손해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림은 좀 특이하게 손해액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이 조금 위에다 이렇게 빈칸이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과정이 첫 번째 제조달가액 피해액 제피라고 쓸게요. 제조달가액 피해액 이거 구하기 쉽잖아요. 면적 곱하기 제시된 제곱미터당 시설비 끝. 일단 요거 피해액을 구하라는 얘기. 아직 피해죠. 손해를 안 만들어주죠. 손해액으로 가기 위한 과정. 자, 그럼 어떻게 손해액을 가나 봤더니 산출된 피해액에 대해 1번 제피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나왔네요. 자, 일단 써볼게요. 산출된 피해액, 제조달가액 피해액에 감가를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거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제조달가액에 얘를 피해액으로 지금 불렀지만 여기에 감가를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한다. 이거 시가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근데 밑에 세 문장이 더 있네요. 네 문장. 여기서 끝나지 말래요.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기서 땅땅 손해액 못 받고 자기 부담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지금 얘는 시설보험금 4단계가 아니고요. 얘는 손해액 산정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세 번째, 여기서 땅땅땅 못 박지 말고 다만 피해액이 뭐예요? 제피.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자,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몇 퍼센트? 20% 이하인 경우에는 이하 등호까지 있죠.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얘를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 사실 문장이 뒤에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제조달가액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한다 까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한 피해액이 즉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보험가액의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가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손해액이란 얘기예요. 일단 계속 볼게요. 여기서 일단 끊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피해액이 즉 제피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이번엔 여기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헷갈리시니까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가액의 20%를 초과한대요. 감가 후 피해액이 감가 후 피해액 여기 있네요. 여기 시가죠? 시가 피해액으로 해볼게요. 얘를 제조달가액 피해액 얘는 시가잖아요. 시가 손해액이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우리는 시가 피해액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가 피해액이 감가를 적용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네요.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자, 아까는 뭐였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일단 얘를 계산해. 제조달가액을 계산해. 피해 면적 곱하기 지금 계속 피해 면적 조사했으니까. 그리고 제곱미터당 시설비에서 일단 제조달가액을 계산해. 그리고 거기에 감가를 적용해서 그게 손해액이야. 자, 얘를 시가 손해액, 얘를 다른 말로 제조달가액 피해액이라 했으니까 시가 피해액이라 일단 불러보고, 근데 여기서 마무리 짓지 말고 혹시 1번 제조달 피해액이 가액보다 작거나 같다면 얘가 손해액이야. 지금 손해액 후보가 1번 A로 해볼까요? A, B. 그 다음에 만약에 제조달 피해액이 즉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가액의 20%보다 크고 그 다음에 감가를 적용한 손해액 A죠. 얘가 가액의 20%보다 작다면 가액의 20%가 손해액이야. 지금 손해액이 몇 개 나온 거예요? A, B, C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나왔어요. 이거 한글인데 읽기 어려우시죠? 네. 이 문장에서 첫 번째 감가를 적용해서 손해액, 우리가 아는 시가손해액. 두 번째 그냥 제조달가액을 손해액으로. 세 번째 보험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A, B, C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나 한번 볼게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리. 보험가액의 20%가 중요한가 봐요. 네. 일단 여러분 다 그만두고요. 나 복잡해 이러신 분들은요. 해가림 시설 손해액을 구하실 때는요. 가운데 값, 중앙값, 미디안, 중앙값. 뭐의 중앙값? 보험가액의 20%. 우리 1단 시설보험금 1단계에서 보험가액 구하잖아요. 보험가액의 20%. 그 다음에 시가 피해액. 제조달가액 곱하기 1 - 감가 우리가 아는 시가. 그 다음에 제조달가액 피해액. 그냥 제조달가액.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곱하기 1 - 감가. 보험가액의 20%. 이 중에 가운데가 손해액이에요. 결론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문제 푸실 때 해가림 시설 손해액 그러면 얘 일단 구하잖아요. 감가 적용하려면. 그리고 감가 적용하고 보험가액 20% 1단계에서 나오니까 셋 중에 가운데 있는 값. 이 위치 가운데가 아니라 액수가 가운데니까 걔가 손해액이에요. 걔가.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조달가액 피해액이 보험가액 20%보다 이렇게 되면 얘를 손해액으로 하래요. 여러분 우리 시설보험금 제1강 산정 원리에서 했지만 제조달 피해액이 여기 있으면 시가 피해액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왜요? 항상 시가는 제조달보다 작다 했잖아요. 제조달에서 감가를 뺀 금액이 시가잖아요. 부등호는 여기 있는 거죠.
이 내용을 되게 불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론서에서. 가운데 있는 거 쓰네요. 가운데 값. 또 아까 설명한 거 이거 있었죠. 근데 제조달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를 초과하면서 감가 후 피해액, 즉 시가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 미만이면 가액의 20%를 손해액으로 한다. 여기도 가운데네요. 가운데 값. 나머지 하나는 없다고요? 예, 그게 제일 처음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 A. 자, 제조달 피해액이 여기 있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가 피해액. 시가는 항상 제조달보다 작으니까. 그리고 가액. 이 경우 가운데 값. 됐죠? 이 하나, 둘, 세 개의 과정을 아까 농금원 이론서에서 살짝 불친절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일단 왜 가운데 값인지 아셨죠? 왜 가운데 값인지. 그럼 이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손해액 구할 때는 이거 세 개 어차피 구하는 과정이니까 해서 가운데 위치한 게 해가림의 손해액이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냥 시가 평가라면서 하면 되지.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해가림 시설 소유주예요. 자, 면적 어느 정도가 파손됐어요. 분파든 전파든 하여튼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보험금을 나는 시가로 받지. 그러니까 목재 몇 년 경과된 거, 그 다음에 1년에 몇 % 떨어진 거, 그걸 딱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구해서 거기를 원상복구시켜요. 피해보험대를. 정확하게 내가 보험금 받는 거에 맞춰서 몇 년 경련 소모, 사용 소모도 있고 경과 연수 있고 딱 그런 재료를 맞춰서 수리해요? 아니잖아요. 사실 그냥 새 거로 교환하잖아요. 그쵸? 나는 피해가 나면 그 부분을 제조달 비용으로 투입을 해서 제조달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해요. 근데 해가림 시설 축사는 뭘로 한대요? 시가로 보상한대요. 감가를 차감해서 시가로 보상한대요. 그럼 결국 나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해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해가림 시설 소유주라면. 그쵸? 보험회사는 시가로 주는데 나는 수리는 제조달 비용으로 하니까 새 거로 교환하는 비용으로 하니까. 자, 그 손해를 간접 손해라고 봐요. 간접 손해.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가평가가 원칙이니까 시가로 하겠지만 사실 손해를 보는구나, 피보험자는. 이걸 어떻게 좀 보상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이에요. 이게 왜 이거 보상이랑 뭔 상관이냐고요? 자, 실제 가치의 20%를 일단 기준으로 딱 보고 만약에 그냥 새 걸로 교환을 해줬어. 그 비용이 실제 가치의 20%도 안 돼? 새 것으로 교환하는 비용이? 그렇다면 회사에서 새 것으로 교환하는 비용으로 보상한다 해도 계약자가 뭐 그걸로 크게 이득 보는 건 없어. 실제 가치의 20% 미만이라면, 이하라면 새 것으로 교환해 준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이득 봐서 막 시설의 가치가 상승되진 않아. 그러면 얘로 해주자. 근데 새 것으로 교환을 했더니 실제 가치의 20%보다는 커. 그러면 원칙대로 시가로 할랬더니 시가는 또 20%보다 작아. 그러면 그냥 20%까지는 그냥 해주자. 둘 다 20%보다 커, 실제 가치. 그럼 원칙대로 해야지 뭐.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헷갈리지도 않고 암기도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접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요거예요. 해가림 시설. 지금 우리 시설보험금 4단계 중에 2단계의 손해액. 무조건 시가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축사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자, 이 내용. 오케이. 그럼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 근데 뭐 우리 다 했어요. 인삼에 관한 건 넘어가고요. 인삼 해가림 시설 보험금 산정 방법. 요거 잘못됐죠?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로 고쳐 놓으시고요. 자, 아까 보신 거. 첫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 가입과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같을 때 전부 보험일 때 뭐를 한도로? 원래 한도인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기 어디서 빼래요? 손에서 빼래요? 가로 안에서 빼래요? 그러나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보다 클 때, 즉 초과 보험은 작은 거 가액을 한도로 하래요. 끝. 근데 만약에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면 작은 거 가입을 한도로 비례 보상하래요. 어디서 비례를 해요? 손자에서 비례하래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축사와 가축은요, 손비예요. 자가 밖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 중요한 거예요. 해손잡이. 네. 해가림은 손해액,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얘를 곱하기 그냥 비례로 하는 거예요. 비례 보상. 손잡이. 뭘 한도로? 가입 금액을 한도로. 여기 이제 가입 금액이 있겠죠. 자기 어디서 여기서 얼만큼 손해액이 10%인데 한도 다르고 화재 차감하고. 여기 또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 과목에서는 미평가보험, 손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을 말한다. 그럼 제조달가액은 가입 시점에 기평가한 걸로. 1 감가할 때 경영감가율은 정해져 있고 경과 연수를 설치부터 사고로 하라는 얘기죠. 어쨌든 안 맞아요. 네. 자, 중복보험은 맨 마지막에 할 거고요. 보험금의 지급 한도. 지금 우리가 3단계 한 거죠. 아까 초록색 칠판에서 2단계 손해액, 그 다음에 3단계 보험금 만들어주는 거. 보험금 만들어주는 거 결국 뭐예요? 자기 비례. 근데 해가림은 자기 어떻게 했고 비례 OX에서 5죠. 지금까지는 X였는데. 네. 그럼 이제 3단계 했으니까 4단계 비용손해. 비용손해 뭐 계속 반복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 그 다음에 손대잔기 똑같이 계산하는데 계산은 뭐다? 한도 자기 비례. 한도 똑같아요. 손해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물 제거 비용 땅. 두 번째 땅 계산해야죠. 자기 비례. 잔존물 제거 비용은 무조건 차감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의 10%를 자기로. 어디서 차감해요? 그냥 한도 자른 거. 손해액 10%를 자른 거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하는 거죠. 비례. 일부 보험은 똑같이 비례해요. 손자비랑 똑같다 보시면 되세요. 손자비.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이 있었죠? 뭐였죠?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나옵니다. 이제 손대잔. 손대잔은 뭐 가입 금액 초과에도 지급하고 일부 보험이면 똑같이 비례 보상해요. 손대잔 일부 보험이면 비례 보상하고 얘 자기 차감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 난 차감할래요 하는 분은 손대잔의 10%를 자기로 차감하고 자, 비례의 위치, 자기의 위치 잘 보세요. 잔자비, 손해액으로 보시면 돼요. 손자비, 여기도 손자비. 그런데 중요한 거 농지별 손해방지 비용은 20만 원을 한도로 한다. 손방비 한도가 있는 건 시설 중엔 해가림밖에 없어요. 우리 농작물은 원래 다 20만 원 한도예요. 근데 시설은 그동안엔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근데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은 하는데 일단 20만 원으로 잘라라. 20만 원. 요거 함정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는 언제나 전액. 자, 그러면 우리 농금원 이론서에서 해가림은 여기까지인데 해설 노트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아까 손액 2단계 가장 중요한 거 네. 셋 다 구해놓으시고 그중에 가운데 값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산정 방법, 해손자비가 3단계 아까 농금원 이론서에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자기 비례 어떻게 하는지 넘어가고요. 여기부터 볼게요. 얘 35부터 볼게요. 자, 가입이 1000만 원, 가액이 900이에요. 이거 뭐예요? 무슨 보험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초과보험이에요. 초과보험. 초과보험이면 둘 중에 작은 거? 가액을 한도로. 가액을 한도로 이제 목적물 보험금을 만들어주는 3단계 하는 거예요. 3단계 예시. 가액을 한도로. 그 다음에 계산해줘야죠. 자기 비례. 자기 손해액이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에 10% 50만 원. 10만 원, 100만 원 한도에 들어오죠? 네. 얼마? 어떻게? 손해액에서 차감하래요. 괄호 안에서. 한도 자기 자, 비례 초과보험이니까 비례 안 하죠. 그냥 여기 곱하기 1 들어갔다 보시면 되잖아요. 손자 여기에 곱하기 1 여기가 아니고 손자비가 얘는 비례 안 하지만 공식 자체를 비가로 알아놓은 손자비가 450만 원. 자, 이 경우 한번 보실까요? 가입이 이렇게 되네요. 일부 보험이네요. 네, 손해액 계산됐어요. 자기 손해액에서 빼래요. 얼마? 10% 한도 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비례 손자비 여기서 하래요. 여기서 괄호 안에서의 다 했더니 405만 원. 목적물 보험금이었고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 볼게요. 가입 금액 8만 원, 가입 1,000만 원, 일부 보험이네요. 전손이래요. 손해액이 제시 안 됐네요. 손해액은 뭐예요? 전손이면 100만 원, 그냥 보험가 이퀄 손해액이죠. 전손이면 보험가 이퀄 손해액이에요. 뭐 손해액 결정하고 마고 할 거 없어요. 제조달가액으로 계산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손이면 이퀄 보험가 이퀄 손해액. 네.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자기 차감해야죠. 지금 목적물 보험금 일단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3단계잖아요. 자기 차감 괄호 안에서 얼마 손해액의 10% 한도 100만 원. 오케이. 남은 한도 있어요, 없어요? 남은 한도 없죠. 최대 한도 100만 원인데 다 차감했어요. 손자. 그다음에 자기 있으면 비례 일부 보험이니까 비례. 손자비. 그다음에 가입 금액 한도로 720만 원. 됐죠? 지금은 이제 남은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자, 잔재비 볼게요. 잔재비. 잔존물 제거비 50만 원. 50만 원? 일단 한도 자기 비례잖아요. 한도 자기 비례. 한도 손해액 10% 한도. 50만 원? 손해액 전손 1,000만 원에 10% 50만 원. 그 다음에 계산해 줘야죠. 자기 차감해야 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손자, 비례. 자기하고 비례의 위치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하고 비례의 위치. 계산했더니 40만 원. 자, 최종 한도,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보험 가입 금액 한도 760만 원. 손대잔기가 없다면 최종 보험금. 지금 여러분 계속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목적물 보험금 3번, 그다음에 비용 손해 4단계에서 보셔야 되는 건 자기와 비례의 위치예요. 자기와 비례의 위치. 자, 이번에 이렇게 볼게요. 가입 금액 800. 똑같이 비례해야 되는 일부 보험이네요. 손해액 400. 손해액이 아예 결정이 돼서 딱 나온 거예요, 얘는. 아까는 결정하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 50. 자, 그러면 보험금으로 만들어주는 3단계. 손해액에서 자기 차감. 자기 얼마? 손해액의 10% 한도 안에 들어오죠. 남은 자녀 60만 원 남았어요. 이 내에서 비용 손해 자기 부담금 차감이에요. 자, 손자 비례 곱하기 비 80%. 손자비 가 한도 먼저 위에서 다 결정 났고, 그다음에 손자비 288만 원.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잔재비 볼까요? 50만 원. 손해액의 10% 한도 자기 비례 항상 기억하세요. 40만 원. 그럼 자기 차감해야죠. 왜? 자녀가 6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얘를 손해액으로 보고 똑같이 10%가 자기. 손자. 괄호 안에서 차감. 비례 똑같이 합니다. 비례. 28만 8천 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계산된 잔존물 제거 비용, 가입 금액 한도, 최종 보험금. 자, 이번에는 손대잔까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20만 원 한도 꼭 주의하시고, 네. 저는 자부담 차감 안 하는 거로 할게요. 여기 뭐 차감, 미차감 다 예를 들어놓긴 했지만, 손방비 30만 원,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기타, 얘는 그냥 전액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요거. 다른 시설은 그대로예요. 근데 해가림만 20. 대위권, 잔존물 보전 비용 다 더했어요. 다 더하니까 90만 원. 그리고 항상 전액인 기타 100만 원, 190만 원. 얘를 일부 보험이 아니면 그대로 그냥 최종적으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계산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냥 더해주시면 되고, 일부 보험인 경우
기타는 비례하면 안 되죠. 항상 전액이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한꺼번에 더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90만 원은 똑같이 비례. 기타 전액. 그럼 지급보험금에 추가. 근데 만약에 난 자기를 차감하겠다. 일부 보험 아닌 경우는 얘의 10%. 위치. 기타 전액. 일부 보험인 경우엔 얘를 다 손해액으로 보는 거예요. 손자, 비. 손자, 비. 마지막으로 지급보험금의 추가. 물론 모든 자기부담금은 최종 한도, 100만 원 한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 네. 자,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손자, 자기가 여기 위치하고요. 비례가 여기 위치한다. 잔존물 제거 비용도 똑같아요. 손대잔도 똑같아요. 자기 차감하실 분은 다 자기 비례. 네. 나중에 축사, 가축하고 헷갈리시는 부분이 제일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다른 시설하고 다 똑같은데 얘가 있는 거죠. 얘. 비례. 그리고 손방비 한도. 네. 나는 다 모르겠고 난 그냥 이렇게 할래. 그럼 목적물 보험금의 손해액 결정된 거. 아까 중앙값, 셋 중에 하나 중앙값. 총 잔존물 제거 비용. 물론 손해액 10% 한도 적용한 거. 곱하기 10%한 총 자기부담금. 그리고 비례. 손자, 비. 가입금액 한도로 이렇게. 됐죠? 하시다 보면 계속 지금 같은 내용 반복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게 느끼지는 않으실 거고 각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선 손해액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기 위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손자, 비. 순서. 자기 비례 순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해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축사해 볼게요. 축사는 또 같은 비례보상인데 조건부 비례보상 살짝 다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